데일리 브리핑. 네,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.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워싱턴입니다. 네. 자, 내년에 있게 될 대선 레이스에서 두 선두 주자들이 모두 이 사법 리스크에 빠져드는 극히 이례적인 선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네.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내년 11월 5일에 대선이 있는데요. 또 공화당 경선은 내년 1월 15일부터 아이오와 코커스로 시작이 됩니다. 1월 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있고요.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1월 말이라고 얘기한 것은 2월 6일인가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잡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주일 전에 열기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1월 말로 참정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거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이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또 도전장을 냈고 공화당 선두주자 그것도 이제 2위와의 차이가 좀 거의 2배 내지 3배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이제 현직 대통령만큼 민주당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한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아마 다시 뽑힐 가능성이 있고요. 두 사람이 다시 맞붙을 리턴 매치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분 다 지금 사법 리스크, 사법 수렁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줘서 이런 대선도 없었다라면서 상당히 어찌 보면은 좀 유례없이 이상한 대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과연 어떤 또 선거 전의 모습을 보일지 또 후유증을 이제 양산하지는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는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아시는 대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써 올 들어 3번이나 형사 기소됐습니다. 뉴욕주에서 34가지 혐의로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. 네. 또 연방의 2차례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서 하나는 플로리다 연방범죄로 이제 기밀 문건을 잘못 다룬 그런 37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1월 6일 의사상 점거 사태에 대해서 또 4가지 혐의로 형사 기소가 돼서 이것만 합쳐도 지금 75개 카운트의 그 형사범죄 중범죄 혐의거든요. 네. 상당히 그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.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조지아에서 4번째로 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될 게 분명합니다. 배심원들이 지금 조지아주에서 지금 그 혐의를 설명 듣고 있고 이제 그것을 결정할 그런 그 순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또 지난 금요일에 헌터 바이든, 이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아직까지 뭐 사법 리스크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 남은 아들이 지금 헌터 바이든이 각종 스캔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델라웨어 연방 검사로부터 검사를 이제 조사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특별 검사가 연방 검사가 특별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. 왜냐하면은 적당히 경범죄로 아마 이제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법원에 의해서 이게 제동이 걸렸거든요. 네. 달리 말해서 세금 보고, 이 탈세도 아니고 세금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. 총기 구입 시 마약 복용 사실을 숨겼다. 뭐 이런 것으로 연방 검사, 델라웨어에 있는 연방 검사와 이 피고인 측이 사전 합의를 해서 경범죄로 이제 대충 끝내려 했던 모양인데요. 네. 이 연방 법원 판사가 이거를 제동을 걸고 홀드를 시켜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연방 법무부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이 이 연방 검사 와이스 검사라는 분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전개가 있었는데요. 특별검사가 되면은 또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게 한 3가지가 있다는데요. 우선은 이번 지금 사전 합의하려 했던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
모든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또 델라웨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일일 감독, 연방 법무부로부터 일일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와이스라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공화당 측 인사거든요. 네. 이러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또 이제 뭐 기밀 문건으로도 조사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특별검사의 우리 한인 그 특별검사죠 로버트 허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은 아들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아들 때문에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건가요? 이게 벌써 헌터 바이든 스캔들이 여러 군데서 보도도 됐고요. 또 공화당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추적이 돼 왔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두 나라로부터 분명히 뭔가 이제 부정부패 스캔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으로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.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가 브리스마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갑자기 헌터 바이든을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는 한 달 봉급이 5만 달러 막 주고 그러니까 물론 뭐 헌터 바이든이 예일대 법대를 나온 변호사거든요. 그렇지만은 그때는 뭐 코케인도 하고 막 그래서 거의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백수나 다름없던 그런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던 것은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가스회사가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2013년에 신고한 그 소득액만 해도 80만 달러를 벌었고요. 2014년에 12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회사 큰 손이 있었는 모양인데 이 사람과 이제 어떤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과 이제 그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가 일주일 내에 480만 달러를 입금받았습니다. 와우, 네. 중국으로부터요. 예. 이 분명히 컨설팅 비용으로 뭐 돼 있는데 이것이 중국 회사가 왜 이런 전혀 듣보잡한 회사에게 480만 달러나 즉각 서명한 지 일주일 이내에 보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흑막이 있지 않겠느냐, 불법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을 받아온 것이고요. 헌터 바이든 보고 좋겠습니까? 그 당시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네. 8년이나 했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아버지 조 바이든, 그러니까 바이든 부자 스캔들로 지금 아주 오랫동안 거론돼 왔거든요. 네. 여기서 이제 특별검사가 지금은 같은 델라웨어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좀 봐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고 또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냥 넘어가려 했다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. 네. 벌써 공화당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강한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렵게 됐거든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아들 헌터 바이든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스캔들이 이제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그럴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못지않게 조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상당한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져서 선거전에서 또 불리한 그런 요소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.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. 아마도 근데 특별검사로 지명을 한 것은 공화당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것도 또 짜고치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여태까지 계속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예.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와이스 검사를 특별검사 지위로 격상을 시키자 또 이것을 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그만큼 네. 와이스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기용된 연방검사이지만은 이거 지금 5년을 수사했다고 합니다. 네. 트럼프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5년을 수사한 결과가 고작 이제 뭐 세금 제때 신고 안 하는 것, 또 총기 구입을 할 때에 마약 복용 같은 것을 숨긴 이런 경범죄로만 사전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볼 때에는 특별검사로 이런 이른바 부패 스캔들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. 네. 그래서 감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.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연루 의혹까지 파헤칠 수 있겠느냐.
이런 의구심을 들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연방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 지위를 준 것은 분명히 이것도 면죄부를 주려는 그런 조치일 수 있다라고 해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벌써부터 상당한 그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대선 때까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요. 네. 상당히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. 뉴욕 타임스 이런 언론들의 또 보도가 잇따를 수도 있고 옛날에 다 끄집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다면은 이제 또 이제 이거 특별검사도 그냥 넘길 수도 없을 것이고요.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그 위험성은 지금 새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려 3차례나 형사 기소가 됐는데 언론들은 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도 대선 출마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보도들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라는 보수파 헌법학자들의 유권 해석이 나와서 파문에 일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아마 보수적인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. 이게 아주 굉장히 저명한 학자들이 모임이라는데요. 네. 여기에서 그 최근 학술회지를 발간했는데 시카고 대학의 윌리엄 바우드 교수, 세인트 토마스 대학의 마이클 스토크스 폴슨 교수가 상당히 그것도 주목할 만한 주장을 펴고 나섰습니다. 이 두 저명한 보수적인 진보 진영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요. 보수적인 그 헌법학자들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트럼프의 출마부터 금지해야 한다. 그다음에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야 한다. 네.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그 이제 근거를 댄 것은 역시 의사당 점거 사태에 개입한 혐의가 아주 거의 뭐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아마 이제 유죄 판결에도 나오면은 분명히 이번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이 공직 특히 대통령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딱 규정이 하나 있거든요. 수정헌법 14조 3항이라고 하는데 반란과 반역에 개입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. 네. 출마도 안 되고 당선도 안 되고 취임도 당연히 안 되고. 그런데 이게 의사당 점거 사태가 사실 유례 없는 그런 사태 아니겠습니까? 네. 더구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시도했다는 혐의가 지금 쓰여져 있고요. 그 당시에 지금 1,100명이나 기소가 됐는데 벌써부터 한 36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계속 사법 처리되고 수감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 바로 직전에도 연설을 하면서 좀 그 연설 때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반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란을 선동한 그런 혐의가 쓰여질 수도 있고 개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네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또 위험한 그런 사태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보수적인 두 저명한 헌법학자의 주장에 그치지만은 이게 진보 진영에서 나오면 그냥 넘길 수 있지만은 보수 진영의 헌법학자들이 이것을 나온다 그러면은 1월 6일 이 기소된 거 재판이 뭐 특별검사로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려고 이제 얘기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또 유죄 판결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네. 상당히 어려운 사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.